아시아 곳곳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안도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지만 지난달 30일 빅토리아주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747명이 확진되었고, 베트남 또한 지난달 25일 다낭에서 시작된 2차 파동이 하노이를 포함한 6개 지역에 확산되면서 이달 1일 지역 감염 56명, 격리 8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WHO 사무총장이 사망자가 적은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다며 높게 평가한 일본도 1일 도쿄만 433명 확진, 전국 1500명을 돌파하면서 4일 넘게 1000명 이상 확진되고 있는데요. 아베는 지난 5월 긴급사태를 해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규정한 제1파보다 명백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긴급사태 선언은커녕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사재기로 가격 폭등을 겪었던 마스크에 대한 전매 제한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방역에 장애가 될 정책들을 내놓으며 지난 6월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후 4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아예 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내뱉던 언론과는 다르게 미온한 태도를 보이자 1일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기후와 오키나와 현이 독자적 움직임에 나서고 도쿄 또한 같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아직 태풍이 없었지만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이 24시간 이내 오키나와에 접근할 전망까지 나오면서 코로나와 태풍 두 재난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 독자적 긴급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아사히 신문 등 언론들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 사이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경제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독자 긴급사태 선언에도 1일 오전 스가 관방장관이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라며 다시 한번 정부의 의지를 피력할 만큼 일본 정부는 방역에 앞서 경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 아베가 조바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렸듯이 1인당 GDP, 국가 경쟁력 랭킹, 노동 생산성 랭킹, 전자정부 랭킹 등 연이어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서 일본은 전진은커녕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조성한 한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한국에 크게 밀리기까지 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애석하게도 경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최근 2달간 이루어진 유력 신용평가사의 등급 전망치에서 중국, 칠레 수준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코로나 대응 실패로 2차례 단행한 추가 경정 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보아 A+ 긍정에서 중국과 같은 A+ 안정으로 떨어뜨렸고, 피치도 코로나 대응으로 일본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재확산을 막지 못해 긴급 사태와 같은 봉쇄 조치를 다시 취할 것이라 보아 A 안정에서 지난 3월 강등당한 남미 칠레와 같은 A 부정으로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은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3번째로 높은 AA, 피치에서는 4번째로 높은 AA-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결국 신평사들이 방역 상황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디스 또한 한국의 국채 등급은 AA2로 유지하고 AA3로 이미 한국보다 낮았던 일본은 등급을 더 낮춰 에스토니아, 체코와 같은 A1으로 평가했는데요.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GDP가 전년 대비 20%에서 60% 감소되는 모양이다. 그 중에서 한국은 3% 감소에 그쳐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9위에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은 35% 감소 전망으로 대공황 때도 10%대였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사건. 일본도 마이너스 25%라 말해지고 있어. 한국은 클러스터 대책을 중시하면서 추적 규모가 1만 명에 가까운 것과 전 환자에게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능력이 장점이며 감염 경로 불명은 8%로 도쿄의 50% 이상과는 딴판이다. 사실 서구보다 검사 수를 줄이고 현명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 추적 기술은 흉내도 못 내 일본은 얌전히 검사량만 늘리자. 한국에서는 감염 경로 불명자가 8%에 그친다. 락다운하지 않고도 핫스팟 엄중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여 하루 감염자 수를 수십 명으로 억제하고 있다. 일본 대도시도 한국 방식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IT나 반도체 업계 이야기겠지만 아시아 쪽 학회에서는 감염이 늘고 있는 일본엔 못 간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대만 행사에서는 일본에서는 오지 말아주세요. 일본은 코로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한다. 정부는 이런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 회의가 폐지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 같네요. 총리 관저가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봉하고 정보를 애매하게 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성실한 국민의 발목을 잡아 감염 폭발로 끌어들이고 있는 구도로 보이네요. 아무리 현장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호소해도 전문가가 의견을 아무리 말해도 최종 판단은 올림픽 강제 개최, 고투 트래블 실시, 경제를 우선하고 싶어하는 발언력 있는 정부의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악순환에 빠져 일본 경제는 끝난다.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본심을 말하지 않고 하고 있는 척 거짓말뿐. 이래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나. 그동안 사태는 점점 악화되는데 지금까지 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권이 종국에 이르려는 데이터 자체를 위조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은 일본과 꽤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힘든 상황에 성장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국제적인 경제 재개 흐름과 함께 방역 안정성 달성으로 내수 충격을 줄여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함께 반등했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7월 종합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84.2로 5개월 만에 최고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라 기대감이 커지며 싱가포르 CNA는 6월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보도하면서 코로나19 최악의 사태는 지나갔다, 희망을 더했다는 말로 한국을 표현했습니다. 신용 등급도 떨어진 일본,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한국, 다시금 명암이 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